첫 번째 이야기, 저녁 후 내무실을 부숴버린 예비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최병장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4%, 구라 6%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최병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최병장. 2000년 모사단 신교대에서 훈련을 수료, 두근거리며 맘졸였던 자대 배치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병대로 배정받게 되었다. 집과 정말 가까운 위치. 자대에 가니 상병 마로봉인 분대장이 나를 보고 한숨부터 쉬었다. 다음 주부터 FTC 훈련 대비로 장관 조립교 훈련을 해야 하는데 나 같은 신병과 이등병들을 데리고 하나부터 가르쳐야 하니 앞이 컴컴했나 보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내 맞선임 박일병에게 너 또 장관들 다 휘청거리면 진짜 때린다 라면서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장관? 장관이면 설마. 순간 신연예인 지옥에서 강심장이 장관 조립교 훈련할 때 수원 수립 편지가 떨어지는 걸 줍다가 위험해지자 정지혁 병장이 대신 부상을 당하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연예인 지옥의 저주인가 여하튼 182cm인 나는 바로 200kg이 넘는 장관조에 투입되어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으면서 훈련에 임하게 되었다. 덤으로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달 만에 유격 끝나고 바로 FTC 훈련에 투입되었다. 와, 진짜 꼬여도 엄청 꼬여서 빡세긴 한데 이등병으로서 느끼는 긴장감 때문인지 이상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기분이었다. 참고로 우리 부대는 공병부대답게 삽질은 기본, 온갖 노가다판에서나 볼 수 있는 목공, 타일, 조적, 전기 등 잡다한 일에 투입되며 정말 우리가 군인인지 잡부인지 정체성이 흔들리기도. 자대는 물론 타 부대나 간부 아파트까지 파견 작업 나갔고 막사 보수, 화장실 내 타일 깔기 및 변기 설치, 콘크리트 미장 및 도배와 조명까지 진짜 오질하게 부려먹었다. 내가 상병을 달았을 무렵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상형 구막사를 철거하고 심대식 신막사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때 진짜 욕 나왔다. 왜 하필 나 때 하냐고. 일단 위병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원중대 막사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대형 공사라 당연히 외부 업체 사람들이 투입됐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하고 끝. 그러면 나머지는 당연히 우리 부대 병사들이 도맡아서 해야 했다. 그것도 자정까지. 왜냐면 공짜 인원들을 굴리면 그만큼 외주 공사 업체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지원중대 막사 철거하면서 거기 살던 수송부 아저씨들이 우리 막사로 들어와 함께 점호받고 생활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좋은 점도 있었다. FTC, 전지검, 전준태 등이 제외된 것. 단 유격은 띄었다. 마침내 병장이 되었고 두 번째 혹한기를 띄고 복귀하니 상급부대 구조조정으로 인해 예하 부대가 재편되면서 인원 이동이 발생했다. 나처럼 전역일이 얼마 안 남은 인원은 제외하고 2등병부터 상병 중 절반 정도가 타 부대로 전출되기로 결정됐는데 웃긴 건 전출이 확정난 후임들이 아저씨가 돼버리는 바람에 반말까진 아니더라도 요자 쓰면서 며칠간 지내게 된 것. 이것도 꽤 재밌는 경험이었다. 그렇게 전출자가 싹 빠지니 부대가 재편되어 남은 인원은 한 80명쯤 되려나. 잔여 인원들이 한 중대가 되었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타중대 아저씨였던 사람이 고참이 되거나 후임이 됐다. 이 또한 재밌는 경험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군단에서 유격을 가장 먼저 받는 부대로 우리를 선정. 전역 한 달 전인 4월 말에 유격에 끌려가게 되었다. 아, 왜? 유격 가기 전까지 신막사 건축에 동원되었고 완공 후 유격 훈련을 가게 되었다. 다행히 말년이라 유격은 설렁설렁하게 뛰게 배려해 주어서 그나마 편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역. 와, 진짜 자대 배치받자마자 장관 들기 시작해서 온갖 잡일에 시달리고 유격도 3번에 위병소를 나서면서 이쪽 보고는 오줌도 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집에서 한 달 정도 빈둥대다가 용돈벌이도 할 겸 복학하기 전까지 노가다 잡부일이나 좀 해볼까 해서 인력사무소에 나갔다. 신기하게도 공병으로 잡일을 하던 게 꽤 도움이 됐고 인정도 받았다. 2달 정도 일했을까 사무소장이 군부대 막사 짓는 고정 일용직으로 2달 정도 일해볼 생각 없냐고 제안해 주셨다. 막사 짓는다는 말에 설마 하는 심정으로 어느 부대냐고 물었는데 바로 내가 복무했던 부대였다. 알고 보니 나머지 구막사들 전부 철거하고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추가로 신막사를 짓는 작업. 그냥 거절할까 하다가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냥 일하기로 했다. 승합차 타고 전역 3개월 만에 부대 재방문. 아, 위병소를 보니 군대에 다시 가는 기분이다. 위병조장으로 있는 후임이 아니 최상뱀 여긴 왜 또 오신 겁니까? 그러자 함께 일하러 오신 다른 인부 아저씨들이 여기가 채군이 복무한 부대냐며 재밌어하며 웃으셨다. 신기한 건
민간인이 된 지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부대로 들어와 작업을 하니 나도 모르게 단아가로 말한다는 것. 서너 달 전 후임이었던 애들과 함께 나머지 구막사를 철거할 때 나에게 아저씨나 형으로 불러서 이 또한 재밌는 경험이었다. 2년 동안 생활했던 구막사를 내 손으로 철거하는데 기분이 진짜 오묘하고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참 싫었던 곳인데. 부대장님이 이것도 인연이니 집에서 부대까지 출퇴근하기 번거로우면 내무실도 널널하고 밥도 줄 테니 완공된 지원중대 신막사에서 숙식하며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주셨다. 나 역시 나쁠 게 없으니 바로 콜. 그렇게 침대 생활관을 처음 맛보게 되었다. 교육지원관이던 당직사관 김중사님이 나에게 아니 민간인이 여기 왜 있냐? 라고 웃으며 꼽을 주셨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지관님에게 형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2달 후 모든 작업을 마쳤고 집에 가면서 후임들에게 작별 인사하는데 마치 2년 2개월 동안 군생활한 것 같은 착각이 들며 두 번째이자 진짜 전역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전역한 줄 모르고 하루 더 복무한 민간인.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썰 제보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썰 제보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구독자 2000땡땡군번으로 모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하지만 빈혈이 너무 심해 3일 만에 귀가 처리됐고 3개월 후 이번에는 다른 신교대로 입소했다. 다행히 빈혈 수치가 정상 범주로 돌아와 이번에는 제대로 수료할 수 있었다. 누구나 그렇듯 자대에서 다양한 먹 같은 일들을 견뎌내며 무사히 잘 버텼고 전역일이 한 달여 남은 말년이 되었다. 우리 부대 방침상 전역 5일 전까지 자녀 휴가를 다 써야 했기에 9월 5일 말년 휴가에서 복귀했고 9월 10일이 나의 전역일이다. 아직 전역일까지 5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에도 편성됐고 9월 8일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초소 근무를 나가려는데 갑자기 대대 인사과장님이 행정반으로 오시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구독자 병장 있나? 병장 구독자 무슨 일이십니까? 인사과장님은 포대장님에게 구독자 병장 대신 근무 투입할 용사 한 명 빨리 구해봐. 급한 일이야. 그렇게 후임 중 한 명을 나 대신 근무에 투입하고 난 후 인사과장님은 나를 지통실로 데려가셨다. 그러고는 나에게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도계자를 시전하는 게 아닌가. 이 경우 군필자면 본능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것이다. 이 간부가 나에게 큰 잘못을 했거나 혹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읒된 상황이거나. 인사과장님은 심각한 목소리로 구독자 병장 너 왜 아직 전역 안 했냐? 그러자 지통실에서 근무 중이던 본부 포대 아저씨들이 놀라서 우리 쪽을 쳐다봤다. 제 전역일은 9월 10일입니다. 오늘은 9월 8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상급 부대에서 너 왜 전역 처리 안 됐냐고 확인 후 조치해달라는 지시가 왔었다. 예? 저랑 신교대부터 함께 온 알동기들도 다 9월 10일입니다. 걔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알동기들도 9월 10일 전역이 맞다고 똑같이 대답했다. 그러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인사과장. 너 혹시 훈련소에서 귀가한 적 있었어? 예, 빈혈 때문에 3일 만에 귀가했다가 3개월 후 다른 신교대로 입소했습니다. 아이고 멍청아! 원래 입소부터 귀가까지의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치는 거야. 그렇다. 그 3일이 복무기간으로 포함됐기에 나는 9월 10일 전역이 아니라 9월 7일에 전역해야 했던 것. 결과적으로 나는 민간인 신분으로 군복무를 하루 더 하게 되었고 나 때문에 상급부대에서 난리가 났다고. 급하게 전역 신고 후 후임들과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내몰리듯 위병소 밖으로 나왔다. 부대는 외진 곳에 있었기에 차가 없으면 시내로 가기 정말 어려우며 시내로 가는 차편조차 미리 조사하지 못했기에 계속 부대 근처를 배회했다. 아, 내 신세야. 뭔가 되게 처량하다. 저녁일보다 하루 더 복무했으면 적어도 집에 갈 때 배차라도 좀 해주지. 저녁날 함께 전역하는 알동기들과 시내에서 한잔하고 헤어지기로 했었는데 좋으면서도 왠지 외롭고 쓸쓸했다. 그때였다. 어떤 아저씨께서 차를 세우시더니 어이 젊은 친구 혹시 저녁이야? 네, 좀 사정이 있었지만 저녁 맞습니다. 어서 타라. 그렇게 지나가던 아저씨의 도움으로 시내에 무사히 도착했고 집에 가는 버스에 탈 수 있었다. 당시 시내까지 태워주신 멋진 아저씨,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혹시 신교대에서 귀가하셨다가 재입소하신 분들 중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사연을 보냅니다. 신교대에 입소하면 그때부터 복무로 인정되니 꼭 참고하셔서 전역일을 계산하세요.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